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프로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 저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사실 투자나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. 이거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,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저희 구독자분께서 또 댓글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확히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또 아이디어를 얻었죠. 여러분들의 댓글은 또 저의 아이디어 창고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저의 경제관념 5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고 신용카드는 필요할 때만 쓴다. 제가 작년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. 작년까지는 그냥 신용카드를 썼는데 자취를 하면서 돈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는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고 있고요. 신용카드는 정말 최소로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그래도 30만 원씩은 써요, 한 달에. 왜냐면 제가 핸드폰 살 때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30만 원 쓰면 10,000원 할인받는 그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은 써야 돼서 한 달에 30만 원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다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제가 그래도 한 달에 생활비를 한 60만 원은 쓰거든요. 핸드폰 비용 이런 거 포함해서. 근데 이전에는 그거를 다 신용카드로만 써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됐다면 지금은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체크카드로 반을 쓰는 거잖아요. 제가 이거를 지금 3개월째 했더니 그 신용카드 누적 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30만 원씩만 신용카드로 나가게 되는 거죠. 막 크게 누적된 거 없이. 물론 그만큼 체크카드를 쓴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물건을 살 때 그 구매에 대한 결제가 빨리빨리 끝나는 게 좋지, 계속 뭔가 이렇게 쌓이고 누적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아무래도 훨씬 쉽게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체크카드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.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. 두 번째, 신용카드 사용 시 할부는 최소로 한다.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건데 그게 어떤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이게 신용카드를 쓰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, 내가 어떤 물건을 신용카드로 할부로 긁어서 사잖아요? 그러면 사실 그 물건에 대한 나의 만족은 길어봤자 몇 주? 뭐 길어봤자 한 달이잖아요. 근데 이 물건에 대한 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한 거에 대한 나의 만족감은 끝났는데 이거에 대한 지불을 몇 개월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. 할부를 길게 할수록 더 길게 해야겠죠?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 거예요. 이렇게 어떤 만족감과 비교해서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읽고 그러면 앞으로는 할부를 3개월 이상은 하지 말아야겠다. 왜냐면 뭔가를 구매했을 때 그 만족이 3개월 이상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때부터 할부를 3개월 이상은 잘 안 했고,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 일시불로만 하고 있고, 그리고 부득이하게 금액이 커질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거나 할부를 하지 말라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이게 안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.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. 저는 그냥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당연히 뭔가 큰 금액을 써야 할 때는 이런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을 해야겠죠. 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비싼 거 살 게 생겼다거나. 근데 저는 어차피 돈을 내야 되는 거면 빨리 지불을 끝내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할부 개월수를 고려하시면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지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세 번째, 만족이 큰 부분에서 지출을 늘리고 다른 부분에서 절제한다. 여러분, 저는 돈을 무조건 아껴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. 돈도 순환을 시켜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.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아껴만 두는 거는 그 에너지를 정체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, 제 경험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막 쓴다는 게 아니고요.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그 자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. 뭐 원하는 걸 다 사고 다 할 수는 없죠.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의 만족도가 큰 부분에서는 지출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요. 그 밖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에서는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.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, 제가 기꺼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일단 이 집에 대한 부분이에요. 이 집이 월세랑 관리비가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.
뭐 엄청 비싸고 이건 아니지만 근데 대신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곳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집을 고를 때 이 집에서의 저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월세에 좀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있고, 그리고 식재료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하는 편이고, 아무래도 어플로 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것 같고요. 그리고 생활용품을 살 때도 좀 좋은 거를 사려고 하거든요. 뭐 세제를 일반 세제가 아니라 뭐 천연 세제를 쓴다던가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을 좀 하는 편이에요. 제가 지출을 줄이는 부분,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, 첫 번째로 집에 잡다한 걸 사지를 않아요.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있고 그 외의 거를 잘 사지를 않아요. 뭐 절대 안 사겠다 이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. 지금 이미 화면만 봐도 뭐가 없잖아요. 보통 왜 자취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막 아주 아기자기하게 막 예쁘게 꾸며놓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던데, 저는 그런 막 욕구가 그다지 없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술자리를 가는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술값이 안 들어가고, 그리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커피 사 마시는 돈이 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굳고,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사 먹거나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돈도 좀 굳는 것 같고, 절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. 뭐 앞으로 몇 번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집에서 해먹는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거를 또 많이 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지출이 줄고,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월세쯤 들어가는 게 있고, 식재료나 아니면 내가 즐기는 데 쓰는 그런 비용들에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. 이런 식의 소비를 하고 있어요. 무조건 아끼지는 않고요. 네 번째,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다. 제가 구매를 할 때 기준은요, 지금 필요한가 이거예요. 아니면 정말 가까운 미래, 뭐 다음 주 아니면 뭐 2주 후? 저는 나중에 필요한 거를 지금 할인한다는 이유로는 사지 않아요.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. 지금이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 가서 그게 싫어질 수도 있고, 다른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, 유행이 지날 수도 있고. 보통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거의 잘 사지 않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여름에 겨울 패딩을 할인한다 이런 거는 절대 사지 않고요.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하나를 사는 것보다 3-4개 사면은 더 쌀 때, 세트로 사면 더 저렴할 때, 그럴 때는 이 물건을 내가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쓸 거면 세트로 사는데, 만일에 내가 처음 사는 건데 이게 세트로 할 때 더 저렴하다, 그러면 저는 보통은 세트로 잘 안 사요. 왜냐면 하나를 썼는데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사는 것 같고, 그리고 뭐 식재료를 살 때도 냉장고를 90%는 다 털어서 먹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죠. 그래야 지금 딱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. 아니면 또 뭐 썩히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유통기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. 5번째,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굉장히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과감히 투자한다. 이게 지금까지 말한 거랑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일 수 있는데, 저는 보통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만일에 내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 배우고 싶다거나, 아니면 뭐 어떤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다거나, 아니면 어떤 물건을 봤는데 어머 이건 내 거잖아, 이렇게 필이 딱 꽂혔다거나, 이렇게 뭔가 마음이 확 가는 경우에는 저는 과감히 돈을 씁니다. 물론 제 예산 안에서 할부 잘 안 한다니까요.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서 뭐 지출을 줄여야 될 수는 있겠지만, 저는 저의 내면의 목소리가 이건 사야 돼, 이건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따르는 편입니다. 나를 위해서.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요. 네, 여러분, 여기까지 저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옳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, 사람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경제관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하시는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자주 봐요. 안녕.